자, 그럼 나왔어 이거? 안 했지? 안 했어. 자, 그럼 유형 14번, 유형 15번, 16번, 20번 한 개씩 좀 문제 풀어볼까? 그 다음에 이항공법이랑 정규공법까지 설명해줄게. 유형 14번도 한번 문제 풀어보자. 뭐를 할 거냐면 1301번 자, 1301번 문제 보자. 문제 한번 읽어봐. 결국 이제 우린 나중에 다 제수로 바꾸게 될 건데 어느 회사의 두 종류 맞대 종류 A하고 B를 생산하고 있대. 네, A의 길이의 평균 표준 편차 나와있고 B의 길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있어. A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의 확률과 과자의 길이가 n 플러스 10의 길이 확률이 같을 때 시그마분의 시그마투를 구하래. 도대체 뭔 말이지? 얘들아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시킨다면 돼. 자, A는 뭘 따는데? A는 정규분포를 따는데 평균이 n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1 제곱을 따는 거야.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n 플러스 25네. 그렇죠? n 플러스 25를 따르고 그 다음에 시그마 2의 제곱.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따로 한번 해보자. A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의 확률이래. 확률은 P잖아. P 쓰고 A가 n 플러스 10 이상의 확률이니까 n 플러스 10. 여기도 쉽게 따로 되죠, 그렇죠? 다음에 B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의 확률이고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니까 P 쓴 다음에 B가 n 플러스 11 확률. 괜찮지?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해 줘야 되는 거야. 그 통일해주는 방법이 표준화를 보기도 하고 제수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제수로 바꿔보자. P, Z. 바꿀 때 얘는 요걸 따르게 되니까 n 플러스 10에서 n을 빼준 다음에 여기다 아마 시그마 1 제곱을 해줘야 될 거야. 시그마 1을 해주는 거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잠깐만 이하네? 이하면 또 얘가 달라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맞으니까 P, Z 쓴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하 쓰고 n 플러스 10에서 그리고 빼기 n 25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2로 나와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지. 야, 근데 생각해봐. 이 두 개 서로 같다고 했으면 어떤 느낌이지? 우리 제출했으면 제일 중간에 평균은 무조건 0이잖아, 그치? 이하고 얘가 같다? 어떤 관계예요? 그리고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반대. 절대값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무슨 말이겠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걸 이용해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이 값은 시그마 1분의 10이 되고 이 값은 시그마 2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된다. 뭐 부호가 바로 반대가 된다는 것은 둘이 더해서 0이 되기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시그마 1의 시그마 2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양변 시그마 2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0 시그마 2와 빼기 15 시그마 1 그 값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는 적어도 못 구하더라도 이 나눈 값은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3인가 3분의 2인가 이거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저렇게 잘 하시면 된다. 뭔 얘기가지?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유형 15번도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 유형 15번은 뭐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테이프 하시고 유형 16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유형 16번에 1309번만 풀고 넘어가자.
자, 1300 풀고 그 다음에 257번 문제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2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세요. 1300 뽑아. 문제 한번 읽어봐. 이거 이해했지? 그 다음에 왜 0이 된지 알죠? 아마 절대값이 부호가 또 분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절대 포함한다는 뭐 3.74부터 5.5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다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뭔가 이렇게 있네. 뭐 하는 걸까? 이거. 우리가 구하는 피해가 뭐지? 우리가 구하는 피해는 이거야. 바로 A가 뭐 이상? 5.5 이상의 확률. 이게 피해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Z로 바꿀 수가 있겠죠? Z로 바꿔주게 된다면 여기는 5.5에서 평균을 빼야 되니까 4.5 빼야 되네. 그래서 5.5에서 4.9를 빼고 그 다음에 평균 시그마로 이렇게 넣어줘. 얘가 그치? 뭐 저것도 다 구할 수가 있죠. 다 5.5 이상이니까 PB도 마찬가지. PB 쓰고 그러니까 5.5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히 뭐가 숫자 나올까? P 이렇게 쓰고 Z가 여기는 5.2에서 5.5에서 5.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0.6을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는 PB 그쵸? PC도 마찬가지야. PC도 한번 잘 써봐. 근데 얘들아 이게 다 크다잖아. 다 크다 하면 이 경계점 중에서 이제 PC도 한번 써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지. 이걸 바꿔주면 1분의 5.5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피해가 가장 크려면 다 올조 수치거든. 피해가 가장 크려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을까? 얘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확률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건 됐어? 자,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여기 보이지? 여기랑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누구 확률이 가장 커? 노란색이 가장 크지. 너희가 가장 크니까 그게 PA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경계점인 얘가 가장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PA가 가장 크려면 이 경계점이 가장 작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PC가 확률이 가장 작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가장 크다가 되는 거지. 여기는 중간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숫자는 정확히 나오니까 얘보다는 크게 될 때고 얘는 얘보다는 작게 된다는 그런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정말 재밌을까? PA가 가장 크다는 것은 저의 PA의 저 경계점이 가장 0에 근접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음수분 갔을 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음수는 아니야. 그렇죠? 저 경계점 음수하니까 다 오른쪽에서 색칠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시그마 해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등호도 들어가요. 잘 정리해보자. 이게 뭐 나와? 얘가 2분의 1? 0.5가? 그치. 얘가 0.5가 나오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약에 요 시그마가 들어간 얘를 구하고 싶으면 시그마분의 얼마니? 0.6인가? 0.6이지. 시그마의 0.6은 0.5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시그마의 뭐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얘 가장 크니까 여기 있는 값이 0.5보다 큰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0.5 이거 가장 크다니까 이렇게 하고 0.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값은 5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넘겨? 넘기시고 영수 7번 한번 봅시다. 최저 합법 점수. 자, 1018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10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거 할까? 천천히. 자, 1018번 해보도록 합시다. 1318번. 아니면 1314번부터 할까? 1314번, 13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4번, 18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우리 1등급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약간 하고 싶잖아. 자, 우리 보면 어느 고등학교 수학평균이 70이고 표준偏差 10인 정규급을 따른대. 그리고 상위 4%를 1등급 받고 했을 때 1등급을 받을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보면 돼. 우리 최저점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최저점수를 A점이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잘 봐. 우리 X는 당연히 점수가 되고 X는 이제 점수가 됐을 테고 점수는 이제 표준편 정규분 곱하면 되겠지. 평균 70 그다음에 10의 제곱인 정규분 곱하면 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봐봐. 1등급을 받으려면 우리 무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을 뿐이거든. X가 A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커야지 잘 본 거야,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것의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 0.04가 되셔야 돼요. 괜찮죠? 이해갔어? 4%는 0.05잖아. A점 이상일 확률이 0.04 되면 그 A점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Z로 바꿔주면 되잖아. Z로 바꿔서 그 A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0.04는 0.4가 아주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것 또한 Z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게 0.04인데 자, 물어보자. 이거 뭐 돼야 돼? 유미 말해봐. 이거 뭐가 돼야지 0.04 나올까? 그렇지. 1.75가 되셔야 되겠죠?
0부터 1.7만 0.4면 1.75보다 큰 부분이 0.04 될 테니까 얘가 1.75 되는 A 값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다 했으면 그 옆에 1318번도 한번 문제 풀어봐.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에는 최소값. 일단 근데 별표 좀 한번 쳐볼래? 거기 1318번 별표. 근데 우리 점수 있잖아. 점수는 사실 연속 확률 변수거든? 그래서 이게 딱 0.04 되는 그런 거 잘 찾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사람 수라고 했다면 뭐 여기서 7.5면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7명이 될지 아니면 8명이 될지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죠? 일단 하나만 물어보자. 잘 생각해. 10분의 A-70이 정확히 1.75가 되는 그런 점수가 있을 거거든? 근데 얘가 1등급이 되면 사실 0.04보다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정확히 0.14 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1.75보다 끝까지 않을까? 최저로 변했으니까 등호에서 했는데 이게 만약 사람 수였으면 사람 수를 7.5라고 쓸 수 없잖아. 1.75가 8을 찍어야 돼. 그게 문제였지. 그래서 그게 문제 이제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래서 0 쓰고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75가 나오겠지. 이게 1.75가 나온 거야. 그리고 눈높이가 바로 0.04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경계점은 사실 우리 0.04보다 더 잠깐만 커야 되는 거 아니라 작아야 되네. 그치? 작아야 되니까 0.04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 확률이. 그치? 그럼 그 경계선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당연히 1.75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쵸? 그럼 윤활비가 0.04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10분의 A-70이 돼서 그리고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등호, 부등호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연수 나왔을 때 그 경계선이 7답인지 8답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문제 풀어봐. 1318번. 요번에 자연수에 있는 최소값을 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해봐. 문의 몫은 사실 0.04 딱 경계선이 아니라 0.04보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 확률이 0.04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저 10분의 A-70이 1.75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더 확률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저는 한 번만 한 문장 더 쓰고 넘어가자 하겠지? 이거 하시면 돼요. 학생 중 대학 수학 시험 점수가 88점인 학생이 합격했을 때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몇 명의 신입생을 뽑았을까? 1000명 중에서 몇 명의 신입생을 뽑았다는 것은 그 합격률을 말하게 되는데 그 합격률이 1000분의 n이야. 1000분의 n이 되고 합격을 하려면 그 1000분의 1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지 합격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88점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귀찮더라도 이제 좀 쓰면 돼. x는 점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 76하고 8의 제곱. 있고, 자, 그다음에 간단해. 88점인 학생이 합격했다고 했거든. 그 점수가 88점이 된 학생이 합격을 했지. 그럼 88점보다 큰 학생들 다 합격했다는 뜻이지, 그렇지? 우리 이거 뭘 쓴 거야? 바로 합격률을 쓴 거다, 그렇지? 괜찮죠? 합격을 했을 때 그 합격률이 이제 1000분의 n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합격률이죠,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1000분의 n명이 합격인데 이 88점은 1000분의 n보다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것도 확률이고 이것도 확률이잖아. 어? 작으셔야 되겠죠. 맞아? 얘가 예를 들어서 합격률 10%면 얘는 그 안쪽 8%나 7% 안쪽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괜찮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이거 당연히 Z로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88에서 76을 빼서 이걸 8로 넣어주고. 그럼 이게 얼마지? 2분의 3인가? 그치?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 아니야? 아니야? 맞지? 1소문지. 자, 그래서 P 여기는 Z가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000분의 1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잖아. 이 확률이 얼마죠? 1.5보다 클 확률이 0.에서 이거 뺀 거지, 그치? 뺀 거니까 그 값이 0.866인가? 그렇지. 이거보다 1000분의 1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양변에 1000을 곱해주시면 얘들아 어려운 거 별로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88점이 합격이 됐다면 PX가 88 이상일 때 이것도 바로 합격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게 10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00분의 1보다 A가 더 작아져서 합격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괜찮죠? 근데 1000 곱하면 이 값은 66.8이니까 이 값은 67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다. 이해했어?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있잖아. 이거 그냥 등호 놓고서 문제 풀면은 n값이 66.8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헷갈리는 거야. 아, 66이니까 67이 나오니까. 그리고 분홍과 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같이? 특히 사람일 때 사람은 쫄릴 수 없으니까 쓰고 잡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 자, 넘어 달순 정리하고 넘겨서 이항공포나 정규분포 한번 보자. 이항공포 정규분포. 해보자. 이항공포 정규분포는 딱 하나가 아닌데. 자, 우리가 x가 뭐를 따른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봤냐면 지금이야 정규분포였지만 앞에서는 이항공포 따른다는 단어를 썼잖아, 그렇지? 자, 이런 관계야. 앞선 x가 이항공포가 주어진 거지. 이항공포를 따른데 n번 던져서 그 확률이 p가 나와. 뭐 주사를 던지든 공차를 던지든 간에. 그런데 이게 다시 정규분포를 따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지 않는 분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MP. 얘랑 얘랑 곱해주면 내 평균이랑 부른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MP 1-P 이거 이용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해서는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소리니까 우리가 x를 다시 제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항분포랑 이제 정규분포 사이 관계니까 이항분포 따른다고 했으면 그 뒤에 정규분포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좀 한번 해볼게. 넘겨봐. 넘겨서
넘겨서 1339번. 1339번 문제. 1339번 문제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공이 나오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1339번이야. 근데 우리가 시행을 150번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이 항공표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몇 번 했어? 150번 했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같은 색깔 공을 꺼낼 횟수래. 얘들아. 근데 같은 색깔 공을 꺼내는 그 확률을 여기다 쓸 자리거든? 두 개를 꺼냈으니까 52분에 같은 색 공을 꺼내는 거는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흰색 두 개 중에 두 개 뽑을 때랑 검은색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 이게 문제지. 그래서 사를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이거 되겠죠? 그렇지? 그러나서 그 옆에 당연히 평균과 분산을 쓸 자냐. 평균 어떻게 보는 걸 써? 둘이 곱하면 되니까 그 값은 60이 될 테고 분산은 다시 여기다 5분의 3을 곱할 거지. 그렇지? 5분의 3 곱하면 36, 즉 6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하는 값이 뭘 구하는 거냐면 P 72 X 그 다음에 75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당연히 이제 하진 않을게. 뭐 제출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였죠? 그러면 저 표 보고서 문제 풀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지? 표 이항 구해서 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넘겨봐. 이 마지막 거부터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뭐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5번 봐봐. 281페이지. 자, 지금부터 1356번 문자가 있어다. 1356번. 이거 문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한 병에 내용물은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인 정도 나타나고 생산되는 향수 중에서 내용물이 97.88 이상, 102.75 이하인 것을 정품으로 판정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향수 만병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정품의 개수가 9,828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이게 애매한 이유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무게.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정품의 개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자를 두 개로 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해보자. 별표.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제일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니까 고민해보자. 우리는 하는 거 천천히 하면 돼, 얘들아. x 뭐라고 쓸래? x 개수로 쓸 거야? 만약에 정품 개수로 한다면 x가 이걸 따르겠니? 평균 100, 표준차 1인 정규 따르겠어? 아니지, 이거는 무게잖아, 그치? 못 따라. 그래서 x는 당연히 무게라고 놓는 게 맞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정품 개수가 9,82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또 다른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정품 개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P, Y가 9,828 이하의 확률 이것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정규 분포 바꿔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필요해. Y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야지만 이것을 다시 제트로 바꿔서 저 표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뿐. 자, 그래서 이제 뭘 말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요 N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지. 무게는
바로 정규 분포를 따게 되는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겠습니다. 얘들아, 어쨌든 n으로 포기하고 싶긴 한데 저 y가 정품의 개수인데 만 병을 이미 추출했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그 각 변은 정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독립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항목과 출현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몇 개 뽑았냐면 만 개를 뽑았어. 이 만 개는 서로 독립이야. 정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독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에서 비로소 n이 넘어가서 평균과 분산을 써서 제초로 바꿔주겠다는 걸 느끼게 되겠지. 핵심은 이거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바로 정품일 확률이 들어가 있잖아요. 괜찮니? 정품일 확률이 들어간 자리야 여기가. 근데 그 정품일 확률이 뭐냐면 무게, 가, 몇 이상, 97.88 이상, 88 이상, 그 다음에 102.75, 102.75 이하일 이 확률이 그럼 정품이 확률되고 이 확률을 구해서 우리가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제초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요. 정리해서 문제 풀어보자. 끝났어? 이게 제일 이제 헷갈린 문제야. 하나가 이제 x를 무게해놓으면 그 x는 대차를 1등으로 따르는데 우리가 구한 것은 정품 개수와 9,828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데 또 다른 점 y가 필요하다는 소리지. y는 정품 개수가 된다. 그리고 y가 9,828 이하의 확률을 구하자. 근데 y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y는 1000개의 병을 이미 추출했다는 거 문장이 이제 2항목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만을 쓰고 그 확률을만 잘 쓸 수 있다면 얘 또한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들어간 자리가 정품일 확률이 들어간 자리지. 근데 언제 정품이 되냐면 무게가 97.88, 102.75 이하일 이 확률을 구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무게는 이렇게 정규분 따르니까 이거 직접 바꿔서 여기다 확률 쓸 수 있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 이 항목 바뀌었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확률부터 얘도 되니까 정규분포 바꾸고 이것 또한 직접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계산해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유형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옆에 1351번도 한번 해봐. 아니야. 1351번 합니다. 1352. X이 부족할 확률이 있다. 강아지도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운데? 방금 귀여운다고 하지 않았어? 설명은 좀 필요했어? 여기 보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만 잘 구하면 돼. 여기만 잘 구하면 그것을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을 때 정품 확률이니까 이거 잘 구하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랑 여기 사이 딱 했을 때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전체 바꿔자 그렇지?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 Z가 0부터 3까지 그 확률이 계산해. T 0부터 Z가 1까지 확률이 0.1이다. 이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렇게 0이 되는 친구가 있을 때 0부터 3까지 이노리가 0.4고 0부터 1까지 이노리가 0.1이 되는 거지. 여기 얼마지? 이거는 P 1 Z가 3이 됐을 때 그게 0.3이 된다는 사실.
이미 제일 잘 잡아. 이거 어떻게 만들냐면 계산까지에서 0.1까지 뜨면 얘 또한 얘하고 얘 사이가 되면 0부터 2.75까지 해서 0부터 2.6까지 빼주면 되겠지. 이 뺀값이 하는 거. 중요한 있을까? 이 확률? 0.014 났어? 길대지 그치? 맞아, 길대지 맞아. 더 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140이랑 140도 얼마나 돼야 돼? 맞아. 그치. 이것의 반영률 곱해줘야 돼. 그래서 1000분의 얼마 돼야 돼? 1000분의 86인가? 만 곱하기 0.114 이렇게 하면 140에다 이제 얼마 곱해야 되냐면 숫자가 너무 더 표현됐지 0.1 괜찮을까? 확률이 좀 그냥 계속 어떻게 돼? 계산이 좀 이게 0.98 이게 둘이 뺀 마이너스구나. 네, 잠깐. 야,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뺄 거잖아, 그치? 그거가 반대야.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했어. 이해하지? 야, 너도 여기 이거 맞아? 아니야. 얘에서 100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됐어? 이거 마이너스 100가 3까지 하는 거. 그래서 얘랑 정확히 다음에는 시간 좀 약간 이렇게 나오고 보호 조심해야 돼. 했어? 너도 뺐구나. 이거 2.1 마이너스 2.1 항상 얘에서 빼는 거 무슨 소리야? 이 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랑 돼 있어. 저 안에 좀 약간 숫자 예쁘게 나와. 했어? 마지막 잘 마무리해보자, 알았지? 뭐 하다 보면 Z가 마이너스 2.11랑 부호 조심해야 되겠지? 2.7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랑 더한 확률을 쓸자면 된다. 더해보니까 0.97인가? 그게 나왔던 것 같아. 그치? 그쵸? 0.98. 0.98 안 돼. 그래서 정산품일 확률은 980. 평균은 980이라는 준비했지. 그치? 1800개랑 계산이 그랬어? 196은 14제곱이니까 14가 표준제곱. 괜찮지? 그러면 여기 이제
선택하고 14일째로 쓰면 되고 이거 다시 제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표로 다시 계산 좀. 여기까지 했을까? 오 잘했어. 196일 14일째로 되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시그마 제곱을 표시한 자리니까 14일째로 바뀌었으면 여기가 반드시 어떤 것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면 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도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 이 표에서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렇지. 얘가 이제 정규분포잖아. 이항분포, 정규분포 질지. 이거 B라고 써야 돼. 이항분포를 따른 다음에 그 이항분포 다시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제도 바꿀 수 있겠지. 그러나서 이 표로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중요 부위정첩. 그 다음에 1350과 문제 한 번 끝내자. 1350으로도 한번 문제 읽어봐. 자, 보면은 우리가 과거절 따르면 객실 336개가 있는 어느 호텔 객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실제로 호텔을 오질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취소율이 20%라네. 이 호텔에서 어느 날 400개씩을 예약을 받았을 때 객실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얘들 배짱 부린 거야 지금. 객실 340개밖에 없는데 취소될 줄 알고 있으면 400개 예약을 잡아버린 거야. 완전 배짱이야 배짱이. 모질라면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객실이 부족한 확률을 이제 구하시라고 생각해야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객실량.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취소된 객실? 뭐라고 할까? 취소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왔어. 제대로 오면 뭐라고 그러지? 실제 맞아. 오케이, 실제 왔어. 실제 왔어, 그치? 실제 왔어? 뭐라고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 x가 이제 400개가 있는데 그 400명이 다 독립적이잖아, 그치?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온 걸 써야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건 실제 올 확률을 써줄 자리지, 그치?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0.8을 쓸 자리. 괜찮죠? 그래서 이게 100분의 80을 쓸 자리가 된다. 왜냐면 오지 않을 확률이 2%면 올 확률은 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건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데 평균은 이런 보통값이니까 320. 분산은 거기다 다시 100분의 20, 10분의 1로 곱해줘야 되니까 64, 즉 8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객실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잘 볼게요. P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뭐 이상면 부족해? X가 그렇지,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336명 이상이면 객실이 부족하고 그렇지.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는 잘 보면 돼. X를 잘 잡고 그 X가 실제로 온 사람들이라면 그 X가 336명 이상이면은 이 문제는 객실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잘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잘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자. 끝났어? 자, 우리 저번 숙제가 우리 앞에 안 했던 거 좀 마무리하자, 알았지? 하고 숙제 어디까지 해볼까? 또꽤 많진 않지, 그치? 꽤 많진 않지? 근데 287까지 분류가 너무 조금인데, 그죠? 300부터 1500.
1483번. 그 목표면 추정 전까지 어때? 200인분 문제인데 거기 중에서 이제 짝퉁한 부분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배우고 혹시 있을까? 평균 다 까먹었는데. 아, 무평균 전이야. 무평균 전이긴 한데 소음 평균을 그치. 어렵다 문제. 살짝 어렵다 그치? 자, 일단 이해 공부까지는 좀 미리 하고 있어봐. 알았죠? 네. 그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해줄게. 일단 이해 공부까지 해볼게요. 그래서